이번 영상은 12월 3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시장을 좀 보내고 있는 이번 한 주인데 어제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면서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물론 종목마다 좀 많이 달랐지만은 또 오늘은 또 들어 올리면서 또 시장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되게 좀 상황이 좋아지면서 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또 기다려지기는 하는데 또 불안한 점도 좀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좀 잘 짜고 주말 동안에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날 장이 열리면 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CJ이고요. CJ에서 신사업 4대 신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번에 첫 랩을 인수한 다음에 그거랑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CJ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 명을 아예 이제 사명으로 정한 것이 자회사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CJ 올리브영이 좀 상장을 해야 될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갖고 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CJ 올리브영은 당장 언제 상장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때 CJ 올리브영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을 뿐, 또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어쨌든 간에 유통 이제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좀 독점은 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독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주가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만큼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이 이때는 당장이라도 상장할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쭉 올라갔었지만은 그 이후에 말이 없자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영은 더 저가로 12주 최저가 78,600원이죠. 78,600원 맞죠? 78,6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조금만 더 참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에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호재가 있었다라는 종목이겠죠. 급상승했다가 하락한 다음에 모멘텀을 찾고 있는 회사가 모멘텀이 생겨버린 겁니다.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에 대한 개인적인 호재 모멘텀은 없습니다. 물론 재무가 좋지만 실적이 이제 바탕이 된다는 건 알지만 딱히 이 사업 자체만으로 뭔가 발생하는 건 없었고, 바로 포스코 때문이죠. 포스코가 지주사를 상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상장에서로 남겠고 포스코 자체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로 좀 바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가 다시 한번 또 주주 환원 정책까지 적용을 하면서 주주들의 마음을 좀 달래면서 외국인까지도 유입이 좀 들어와서 그 철강 자체 쪽이 조금 섹터가 조금 좋아졌다, 지수 쪽이. 그래서 같이 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게 동국제강, 그리고 모멘텀을 살짝 덜 받은 KG 동부제철. 월봉을 갖고 오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관리 종목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그 월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월봉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봉만 보면 진짜 누구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사지 않는 이유는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KG 동부제철 자체도 재무만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없어지고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부제철도 좀 잘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세트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세아벨티스. 세아벨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표가에 이제 100% 가까운 이제 괴리율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아마 18,000원, 9,000원 요때 아마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기준으로는 거의 100% 차이가 나죠. 거의 90%. 근데 이제 한 2달 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가격대이긴 하지만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정말 아쉬운 기업이고 저도 손절을 정말로 정말 마음 아프지만 거의 한 150 정도를 날린 것 같은데, 정말 좀 기대감을 많이 안고 투자했던 종목인데 손실을 많이 봐서 지금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고 있는데, 힘이 좀 드는데 곧
뭐 100만 원 정도는 뭐 150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종목도 가긴 갈 텐데 어쨌든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홈쇼핑 사업도 주춤을 하고 있고 홈쇼핑 사업도 좀 주춤하고 있고 맞지 않는 호텔 사업을 가지고 있고 인수한 회사들은 인수한 회사대로 다 가지각색이고 여러분들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GS 샵이 있고 또 GS 25십 그게 따로 있고 뭐 되게 많이 어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뭐가 도대체 어떻게 적용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그 구매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 사야 될지 진짜 명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통폐합하게서 하겠냐라는 거고 그래서 마켓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마켓포도 딱히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뭐 다른 사업도 해보겠다고 펫 사업 쪽도 갖고 오고 있고 근데 적자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S 리테일은 그 합병 기대감 이후로는 답이 없는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유통업계가 활발하게 살아나면 어느 정도 수혜는 받겠지만 이 패권을 또 누가 가져가는가가 이제 또 싸움이기 때문에 또 이마트 그다음에 쿠팡 GS 리테일 그리고 그 예하의 뭐 BGF 리테일부터 시작해서 롯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모든 회사가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S 리테일이 정말 전망을 길게 본다면 물론 거의 뭐 1년을 기다려서 뭐 손해를 보고 나왔지만 정말 더 길게 본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까지 물탈 돈이 없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평단은 무조건 35,000원 이하로 만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당분간은 올라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 안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추석에 설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 설을 또 앞두고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또 거리두기가 또 여러 가지로 바뀌고 이러면서부터 또 주가가 또 잠시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은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전략이 될 것 같다. 다음 기업입니다. 거의 뭐 변화가 없죠. 예. 요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LS입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돈의 여유가 많으시다면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맞고요. 돈의 여유가 없으신다면 사실은 지금은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배 아프지만 좀 기다렸다가 또 추후에 매수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건 1월에 이제 여러 가지 1월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미국에서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들을 받기 시작할 텐데 오늘 조금 반등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OCI가 좀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1월 중으로 통과가 되면 또 풍력, 수소, 태양광 이런 것들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달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LS가 또 풍력에서 거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CS 윈드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전선이 깔려야 이제 해저나 이제 해상 풍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LS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다시 한번 점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당 한 2만원 정도는 지금 챙길 수 있긴 할 텐데 네. 근데 과연 이제 1월에 그게 통과가 되면 과연 풍력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까? 어느 정도가 올까에 대한 좀 의문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만약에 1월에 뭐 통과가 또 지연이 된다든가 이러면 또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좋은 분위기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릴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라는 거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경구용 그 치료제 코로나 개발 중이고 이거는 그냥 코로나 말고도 그냥 감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상 그 청구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외국에서 만든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다음 달부터 거의 벌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과연 현대바이오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좀 부정적인 걸로 비춰서 떨어질지 아니면은 임상 성공과 함께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지 근데 이제 또 백신에 대한 또 회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치료제 또한 이게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치료제 먹고 부작용도 많다던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지금 당장은 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위로 지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마도 보니까 좀 배당락이 좀 심하게 온 기업이니 배당이 좀 많이 주는 기업이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좀 유지하는 형태의 KT입니다. 네, 월봉상으로 조금 왔다 갔다는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한 단계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유지 중. 이러고 또 다시 한번 폭 떨어지고 유지 중. 이러면 이제 주식이 좀 힘들어지는 거고 이 종목이. 근데 지금 딱 다음 달이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거의 결정될 수 있겠죠. 차트적으로 본다면 4개월을 횡보타고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 4개월을 횡보탄 거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내려간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은 거죠. 그때 내려온다면 요 구간까지 내려올 거니까 27,000원 요 정도 구간까지. 그래서 KT는 이제 디지털화 하면서 이제 KT가 통신회사 말고도 다른 거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반응은 없는 것 같고 하나 믿을 건 진입뮤직 산하에 있는 밀리의 서재 IPO 기대감인데 그거는 또 이제 진입뮤직에 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KT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KT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진입뮤직입니다. 진입뮤직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주가가 좀 정리가 안 된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상승 후에 흐물흐물 내렸다가 다시 상승 끝인 후에 내려왔다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뭔가 차츰차츰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면서 내려가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내려간 건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를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고요. 네, 뭐 재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밀리서재도 언제 근데 IPO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IPO가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나중에는 오를 수도 있죠. 이제 1월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곧 다음 주에 청약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발음이 안 나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요때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텐데 아마 물량이 제한적이라 이걸 잡아먹고 올라가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더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수 바로 하지 않고요. 좀 참아봤다가 요때 떨어질 때 잡고요. 그 다음에 쭉 끌어올려서 네,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기 끝까지는 제가 뭐 다 먹고는 못 나왔지만은 한 10만 7,500원 정도의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리기 전에 요때 매수 한번 했었던 거 전량 매도해서 한번 팔았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 나온 거 이제 받아 먹고 다시 한번 올려서 팔아 먹고 그래서 또 실적이 끝나면 또 조만간 또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만약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1월 중으로 이제 수소 로드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협약한 게 있거든요. 현대중공업하고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정밀화학하고 같이 그 부분들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수소 모멘텀은 2월로 좀 연기될 수도 있고 합니다.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 봐야 되고.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딱 거의 뭐 저항선에 다다랐다. 여기가 거의 저항선이죠. 그때 11만 5천 원이었네요. 그때가 아마 여기가 거의 저항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봉상으로 쭉 끌어올린 상태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늘 상승을 거의 못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침에 좀 중간쯤에 좀 찍어 놓은 거라서 장 마감이군요. 그럼 상승을 못했네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에 아무래도 좀 하락세로 조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주봉이 새로 열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할 텐데 살짝 좀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살짝 다시 뭐 요 정도까지만 뭐 꼬리를 달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 패턴 같은 건 없겠지만은 네, 뭐 현대중공업이 또 하락하면 또 수익을 한번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대중공업이 뭐 딱 뭐 한 12만원? 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적정가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좀 뭐 사업적인 건 봐야겠지만은 네, 뭐 여기를 사람들 다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만 이제 오면은 좀 작아지고 좀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부담감을 좀 느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22년도 업종별 전망해 드렸을 때 자동차 하반기, 상반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조선,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조금 더 믿어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현대 미포조선과 대우조선 해양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한국조선 해양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또한 같이 좀 따라가서 올라간 느낌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조선주 대장주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또 하나의 모멘텀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주식을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또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뭐라 할까요? 그 IPO 기대감? 이렇게 반사이익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와 현대중공업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씩 이제 그 현대오일뱅크를 갖고 있는가. 최근에 이제 이관을 받은 게 다 전액을 받은 거면 현대중공업이 빠지면 사야 됩니다. 바로. 이제 현대오일뱅크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월 끝나면 2월쯤? 뭐 1월 말이나 2월쯤, 1월 스케줄표는 없어서 한 2월이나 3월쯤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은 매수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기 바라고, 영상이 마음에 꼭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